증조할머니는 떡보살이라 불리는 유명한 무당이었다. 이번 이야기는 전쟁이 몰고 온 망원에 관한 이야기야. 1950년 주와 할머니께서 창창한 여학생 때의 일이야. 지독한 가뭄으로 문경 전역은 기근과 열병에 시달리던 차에 한국전쟁이 발발했지. 매일같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더래.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끼고 있는 천고의 요충지였던 만큼 전투가 잦았고 한국의 정중앙에 위치해서 어디 지역으로든 진군하기가 수월했기 때문에 북한에게 문경은 상당히 점령선상에 우위에 있었어. 덕분에 문경에 사는 무고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할머니께서는 당시에 자신이 아둔했다고 자주 말씀하셨어. 전쟁의 발발은 그 당시 할머니에겐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을 준 거라고 생각하는 철없던 시절이었다고 말이지. 실상은 전혀 달랐어.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문경의 많은 남학생들이 학도병이 되어 충주, 영도, 포항 등 전역으로 징집당했어. 한국을 수호하기 위해 뜨거운 가슴으로 인민군에게 맞섰지. 예외로 여학생들도 학도병을 자처해서 가는 경우도 꽤 있었다고 해. 증조할머니께서 할머니를 잘 붙잡아 두어서 망정이지. 아니면 난 빛도 못 볼 뻔했어. 특히나 지독했던 것은 한국군의 비행기 공습이었다고 했어. 7월 말부터 시작된 공습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에 2시간씩 매일 폭격이었다고 했어. 무서운 사실 하나는 그 비행기는 인민군과 민간인을 구별하지 않았더래. 사람이 나타나면 무조건 사격을 했다고. 당시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어. 한국군의 작전 개념으로 보자면 적 치하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무조건 적이었으니까. 당시 문경은 인민군 치하에서 멀쩡한 집은 다 인민군에게 자리를 내어준 채 흑만한 오두막에 완두콩이 맺힌 것처럼 다닥다닥 붙어 숨어 지내는 집이 많았지. 증조할머니께서도 인민군에게 집을 내주고 증조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데리고 함창에서 과수원을 하던 이모댁에 피신을 가 있었다고 해. 하지만 8월 중순 즈음에 인민군 한 소대가 이모댁까지 휘저어버려 그들은 큰 안채를 차지하고 결국 작은 쪽방에서 이모댁 식구와 증조할머니 댁 식구가 모여서 지냈다고 해. 하루하루 불길한 긴장감의 연속이었다고. 하루는 멀찍이 인민군의 감시 아래 안악들이 마을 개천에서 빨래를 하다가 한 안악이 조용히 얘기하기에 큰일 났네. 백종절이 당장 내일인데 하고 운을 떼었더래. 탁탁거리며 나던 다듬이 방망이 소리가 멈추고 다른 안악. 나라가 흉흉하이 아버지 제사도 못 지내가이고 큰일이라. 망언일이라도 챙겨야 되는데. 하니 증조할머니께서 듣다 말고 그러지 말고 음식 하나씩이라도 구해서 제를 지내는 게 어떻습니까? 해서 모의가 시작됐더래. 방법인즉슨 가뭄이 심한 데다가 인민군까지 눈에 불을 켜고 있는 마당에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백중은 어차피 달밤에 지내야 하니 인민군들이 잠든 새벽에 채소와 과일, 술과 밥을 각자 하나씩 가지고 한 곳으로 모여서 제를 올리자는 것이었지. 한 상에서 여러 조상을 지방서서 모시긴 상이 부족하니 망원제의 방식으로 지내기로 한 거야. 그렇게 대화를 조용히 나누고 있는데 눈치 보던 한 안악과 감시하던 인민군이 눈이 마주쳐 버렸어. 그러자 갑자기 여자들 뭐하는 거이네. 반동 꾸밀 생각 말라. 납철을 뱃돼지에 박히고 싶디. 하고 인민군이 총구를 들이밀고 으름장을 놓아서 더 이상 모의는 하지 못하고 이내 빨래가 끝나 흩어졌다고 해. 8월 28일 저녁. 자정이 되기 전에 긴박하게 모인 식솔들은 증조할머니네를 포함해서 4식구였지. 치맛저고리 품 안에 몰래 가져온 음식들은 다소 조촐하기 그지 없었어. 고사리와 배춧잎을 채 썰어 간장에 무친 것과 이모댁 과수원에서 담배와 사과, 오래된 곡주 한 병과 몰래 짓느라 설익은 꽁보리밥이 다였지. 다리가 없는 나무로 된 사각쟁반을 무릎쯤 오는 바위 2개에 걸터 올려놓고는 조촐하게 상을 차렸어. 할머님이 한지에 곱게 적은 지방을 올리고 목향과 초를 피워 제를 올렸어. 증조할아버지께서 2번 절하고 곡주를 돌린 뒤 할머니와 증조할머니께서 2번 절하고 읍을 하면 다른 식구들도 가장이 나와 절을 2번 올리고 곡주를 전과 같이 돌렸대. 이어 식솔들이 나와서 2번 절하고 읍을 올리는 식으로 근래의 제사와 매우 비슷하게 진행됐다고 해. 망원제라 그런지 대상이 불분명하고 많은 가족이 모여 지내다 보니 조상들이 너무 모일까봐 걱정이라. 근래의 전쟁 때문에 억울하이 죽으신 분들도 많은데 그 운까지 다 오는 거 아이라. 한 아저씨가 말을 하자 그 집 안악에 음식이 작아 화를 부를까도 걱정이에요. 하던 차에
불 붙여둔 초가 꺼질락 말락하니 바람이 살살 불자 증조할머니께서 많이들 또 오셨네 하고 망원들의 천도를 위해 지방을 한 글자씩 읊으며 혼을 기리더래. 할머니께서 증조할아버지 바짓가랑이를 살며시 당기면서 아버지 저건 뭐 하는 거예요? 하고 묻자 증조할아버지께서 할머니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는 극락왕생하라고 넋을 달래주는 기라. 내 죽으면 니도 제사 지내줘야 하는 기라 하곤 가지런히 손을 모으고 서 있더래. 망원제가 잘 지내던 찰나에 갑자기 소리가 난 것은 이쪽이었어. 쌍갓나 새끼들 특무상서동무 이리 좀 와보시라요. 하여 제를 지내던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쳐다보니 증조할머니 이모댁에 있던 인민군들이 다른 식구집에 있던 자기 소대원들까지 대동하여 나왔어. 그 중에 특무상서동무라고 불린 인민군 하나가 성난 콧김을 내뿜으며 다가오는데 기티 내 이럴 줄 알았디. 좁을 펴온 게 뭐이네 하고 와봤더니 아새끼들 오마니 아바이 다 데리고 와서리 뒤것들 부르고 있구만 기래. 하고는 인민군들을 시켜 총을 겨누게 하곤 망원제를 올리던 쟁반을 가져가 버렸어. 증조할머니께서 혼이 떠나질 못하고 제 중에 혼들이 먹던 음식을 가져가 버렸으니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하셨다고 해. 해서 쟤는 다 지내게 해주고 음식을 가져가 달라고 말할 심산으로 저기 라고 입을 떼자마자 저 종갓나들 아가리 물리라우 하고 옆에 있던 상급병사가 명령했더래. 말단 전서들이 증조할머니의 따귀를 짝하고 강하게 내려치고는 끌고 갔다고. 쟤를 지내던 사람들도 거칠게 끌고 갔다고. 와중에 한 식솔이 이 맹렬히 반항아. 집도 주고 먹을 것도 다 줬는데 뭐하는 짓거리야 하고 악다구니를 쓰니 전사 한 명이 개머리판으로 허벅지를 강하게 내리쳐 쓰러뜨리곤 종다리 부서지기 싫으면 얌전히 따라오라. 다른 인민군들도 낄낄대고 끌고 가서는 곡창에 거칠게 쑤셔 넣었대. 그러고선 망원제를 올렸던 음식을 비벼서 나눠 먹었다고 해. 물 한 모금 못 먹고 새벽을 보냈는데 날이 트고 첫 닭이 올 때 즈음 밖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는데 진새벽부터 뭐 이리 오구탕이네 하고 특무상사 목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에 탕하고 소리가 들렸더래. 곡창 앞에 서 있던 인민군 하나가 부랴부랴 달려가자 이모댁 할머니께서 살짝 빼꼼히 문을 열어보니 마당에 인민군 소대장 특무상사가 총을 맞아 쓰러져 있었어. 상급병사가 넋이 나간 표정을 하고 있는 인민전사 한 명을 보고 너희 턱없이 뭐하는 짓이네 하곤 그 인민전사가 들고 있던 총을 빼앗았어. 상사동무 정신 차리시라요 하고 응급치료를 하는데 목을 끄뚫려 버려서 이내 죽어버렸다고. 남조선 놈이었습니다. 넋이 나간 인민전사는 분명 그렇게 말했더래. 퍽 하고 상급병사가 개머리판으로 인민전사 머리를 강하게 내려치더니 다른 병사 보고 이 아새끼래 얼죽여버리라오 하고는 특무상사의 시신을 챙겨나가서 군인들을 동원해서 묻어버렸어. 그 와중에 집안에서 상급병사 동무 이리 좀 와보시라요 하더니 상급병사가 인상을 쓰고 돌아와서 또 뭔 일이나 하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곧 시끌벅적 난리가 났다고. 잠시 후에 그 쌍갓나들 데려오라 라는 상급병사의 목소리가 들리고 곡창 문이 열리더니 인민군들이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죄다 빼내어 마당에 무릎을 꿇렸대. 이거 보라오. 내들이 들고 온 귀것이 한 짓이 틀림없디 않네 하여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보니 상급병사 옆에 한 인민전사가 죽어있는데 턱에는 흰 토사물이 거품처럼 한가득 묻어있고 입술은 엉성하게 위아래로 바느질이 되어 있었다고 해. 기대 멀쩡한 아새끼래 방 안에 혼자 있었는데도 이렇게 됐어. 지가 스스로 입을 꿰맸다는 말이디. 간밤에 거칠게 반항하던 아저씨가 정신병이 있었던 게지. 우리랑 상관없다. 하니 상급병사가 눈썹이 악기같이 변하곤 개머리판으로 아저씨의 머리를 찍어서 기절시켜버렸어. 쥐약이라도 처먹지 않고는 개거품을 무리기 없디 않칸 하고는 죽은 인민전사를 가리키며 저거이 데리고 나가서리 묻어버리고 기절한 아저씨를 가리키며 저거는 쏴 죽여버리라오라고 했어. 아저씨 가족들이 울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인민군들이 거칠게 밀어버리곤 기절한 아저씨를 끌고 나가버려. 증조할머니네가 말도 없이 마당에 무릎 꿇은 채 조용히 있는데 한기가 몸을 훑고 지나가더니 대청마루 밑에 어둡게 털을 진 곳이 일렁일렁 거리면서 거뭇한 뭔가가 움찔거리고 있었다고 해. 인민소대가 모여서 쌀개로 죽을 내어 먹고 있는데
기절한 아저씨와 좀 전에 죽은 인민전사를 끌고 간 인민군들이 급하게 뛰어오면서 소리를 질렀어. 살려주시라요. 하면서 들어오니 뭔 일이나 하고 상급병사가 대답하자 헐레벌떡 달려온 인민전사가 말하길 간밤에 사라졌던 병사들이 겨울가에서 죽어 있다면서 시신들이 오체가 분시되고 목이 없어져 있다고 하더래. 망신 품은 놈들이 그런 거 아니네. 하곤 상급병사가 벌떡 일어나 총기를 들었어. 중급병사 동무는 여기 남아서 이것들 지키고 있으라오. 이렇게 말하니 가족들을 감시할 중급병사 하나만 남고 나머지 인민군들도 총을 들고 다 나가버린 거지. 남은 중급병사가 수작 부리디 말라 하면서 포승줄로 남은 사람들을 팔자로 꼬아 묶고는 줄 푸는 개미소리라도 들리면 바로 대갈통에 납초라를 박아버리겠어. 하고는 건너 집 살던 안악을 끌고 곡창으로 향했어. 남은 사람들이 침음성을 삼키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있는데 곡창에서 안악의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시간이 좀 지나자 퍽퍽 소리가 들렸대. 증조할머니께서 인민군이 아녀자를 매질하는 모양이구나 하고 있는데 곡창문이 열리더니 아까 잡혀간 안악의 몸에는 피칠갑을 하고선 가슴 저고리 앞섬이 찢겨 보이는 속살을 부여잡고 나왔더래. 할머니께서 놀라서 비명을 자지러지게 지르는데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보곤 뭔 일이라 하고 증조할아버지께서 묻자 안악이 하는 말이 저도 모르겠어요 하고 설명을 덧대었지. 인민군 힘이 너무 강하여 반항도 못하고 가슴 앞섬이 찢기고 뺨까지 맞아서 이대로 큰일이 나는가 했는데 갑자기 인민군이 얼어버린 것처럼 몸짝달짝을 하지 않더래. 무얼 봤는지 엄청 놀란 표정을 하고 입을 떡하고 벌리고 있는데 침이 질질 흐르는데도 손가락 하나까지 움직이지 않더라고. 그래서 밀어보니 그 자세 그대로 넘어가더래. 겁이 덜컥 나서 구석에서 쪼그리고 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뜬금없게 화가 막 치며 오르더니 정신을 차리고 보니 곡창 안에 있던 장작으로 머리를 찢고 있었다고 했지. 0점입니다. 하고 증조할머니께서 말하자 다들 어리빠져 있는데 증조할아버지께서 일단 줄 좀 풀어 해서 안악의 도움으로 다들 줄을 풀고 일어났어. 할머니께서 저고리를 벗어 가슴 앞섬이 찢은 안악을 덮어주는데 증조할아버지께서 여기 있다간 그놈들이 돌아올 테니 얼른 도망가야 해. 하고는 대충 이모댁에 짐을 대충 챙겨서 가려고 했어. 그때 아까 인민군들이 기절시켜 데리고 나갔던 아저씨가 대문으로 달려들어왔지. 아저씨가 숨을 몰아쉬고 하는 말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바닥에 질질 끌려가고 있었는데 앞에 가던 한 인민군이 휙 넘어지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대조못으로 막 뛰어들어갔다고. 그러더니 다른 인민군들도 넘어지더니 못으로 막 뛰어들어가더래. 난데없이 뭔 지랄인가 하고 한참을 지켜봤는데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돌아왔지. 하면서 허망하게 웃었다고 해. 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 보니 대조못 주변에 진을 치고 있던 인민군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더래. 증조할머니께서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여서 늦었지만 백중을 채차 지내자 하셨고 불정에 있는 우남사의 지방을 모셔서 전보다는 거나하게 제를 지내주었다고 해. 마을 어른들이 절을 하고 옥주를 돌리고 우불하면서 홍복을 비는데 마을 꼬마들이 따라서 절을 하고선 주상님들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했다고. 하지만 문경지역 대부분은 9월 25일까지 약 2달을 적치하에서 움츠려야 했어. 그중 인민군이 많이 밀집해 있던 곳은 매일 아침 폭격도 맞아야 했지. 26일날 함창 영강으로 한국군이 진격해오면서 인민군을 밀어내버려. 그들은 큰 태극기를 여러 사람이 들고 강둑 양쪽으로 나눠 행군했다고 해. 이후 제차 51년 1월에 100만 중공군이 문경까지 내려오게 됐지만 결과적으론 민간인은 거의 죽지 않고 인민군의 소대본부까지 소위탄으로 화전을 만들어 몰아냈다고 하네.